파도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죠. 저 파도의 꼭대기에 올라타면 미처 몰랐던 세상이 보일 테니까요. 진짜 이런 세상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가 선택한 길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놀아야죠. 서울에서 이런 정겨운 풍경을 만나면 참 반갑죠. 북한산 등산로 초입의 정릉동. 얼마 전 이 동네에 신혼부부가 신접 살림을 차렸답니다. 부침성 좋은 새댁이 벌써 베테랑 우체부와 안면을 텄나 봅니다. 같이 봐라 그러지 않아. 여기 원래 옛날 여기에 바다 있어요. 근데 배가 이 넘어가 걸쳐. 남태평양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시네. 물 쫙 빠져. 그때 내가 맞아, 배달했었지. 그때는 없었잖아. 옛날 말로 하면 한 70년대 중반부터 한 80년대, 90년대 오기 전에 어른들 사는 딱 그런 분위기야 뒤에가. 그런 거 같아요. 여기가 되게 보면. 어르신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맞아. 네, 들어가세요. 파란 대문 위에 떡하니 배 한 척을 엎어놓은 집. 여기가 그 신혼집입니다. 좋겠다고. 이웃분들도 처음엔 수상히 여기셨답니다. 항상 오셔가지고 아파, 엄마 아파. 동네 분들이 네. 되게 두 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왜 젊은 애들이 여기 사냐? 네, 좀 이상하게 네. 계시긴 하셨죠. 네. 왜 이렇게 사냐고, 뭐 하고 사냐? 신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바다에 안 있고 산에 있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혼집 한쪽에는 가게가 딸려 있습니다. 서프보드를 파는 가게입니다. 바다에서 팔 물건을 산중턱에 갖다 놨으니 수상해 보일 만도 하죠.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기 서프보드들. 저희가 이 공간을 쇼룸으로 쓰고 있어요. 오빠가 만든 보드들이 여기 있고요. 원래는 더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커스텀 오더를 받아서 제작하다 보니까 지금 주인들한테 간 보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드가 있고 뭐 이렇게 집수리에 페인트 칠부터 부부가 직접 이 집을 구석구석 고쳤답니다. 원래는 낡고 오래된 집이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자마자 오빠랑 그냥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여기는 오빠 여기 공부를 놓으면 좋겠다. 여기는 무슨 색으로 칠하면 되게 예쁘겠다. 라는 게 그냥 같이 마치 3D 안경 쓰고 보는 것처럼 쫙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월세가 얼마 정도? 여기요? 여기 월세 30만 원이에요. 진짜 저렴하죠.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가게 옆으로는 신혼부부의 살림집이 이어집니다. 어디 신혼집 구경 좀 해볼까요? 구경을 시켜드릴 정도로 빠밤 여기가 안방입니다. 짠. 어수선한데 버려진 그 우유 박스를 주워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네. 얻어오느라고 참 네, 버려진 우유 박스를 칠해서 만들어서 버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맞아. 이 매트리스는 저희가 중고에서 산 건데 냉장고를 사서 사은품으로 끼워주셨나? 냉장고를 그걸 실으러 싣고, 갔다가 네. 트렁크에 밀어 싣고 얘를 실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차 천장 위에 이렇게 실은 다음 실었는데 오빠가 왼쪽 손으로 이걸 제가 잡고 저는 왼쪽 오른쪽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잡고 도저히 안 돼갖고 네, 이제 이렇게 맞아. 잡고 이렇게 잡고. 이러고 결혼 석 달밖에 안 된 신혼집에 새 물건은 눈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화장대도 폐자재를 주워다 재활용한 겁니다. 애기들은 세탁기가 많이
세탁기도 누가 버리려던 걸 얻어왔는데 네, 주셔. 굳이 쓰겠다면 조심하라는 당부를 보태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뭐 세탁할 때 밖에 있지 말고 있지 말라. 안에 있으라고. 왜냐면 아니면 폭발할 수 불날 수도 있으니까. 있다. 아니면 세탁기가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 근데 세탁할 때마다 진짜 앞으로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나오고 탈수를 하면 애가 이렇게 있다가 와 이렇게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 사람 누가 옮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구를 생각하면 저희가 여기서 잠자는 것뿐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우유 박스를 구했던 일, 그렇지. 한겨울에 하나하나가 우유 박스를 다 구했던 추억이니까.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페인트 칠했던 일 그런 게 하나하나 떠올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사면은 클릭하면 끝이지만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평일 오전 남편이 출근한 곳은 바로 앞마당입니다. 나무를 깎아 서프보드를 만드는 일. 이것이 남편 재훈 씨의 직업입니다. 시작한 지 3년쯤 됐답니다. 보드 한 개를 만드는데 보통 한 달이 걸립니다. 한겨울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중노동이라는데 이 한여름에 오죽할까요? 덥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한 번씩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막 땀 흘리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안에서 보다가 왜 이 일 평생 하고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말이 꼭 우리 결혼해도 이러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말로 들려가지고 아 내가 뭔가 믿음을 못 주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 재훈 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을 6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파견 근무 중 직장 선배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나름 정말 능력 있고 또 나름 인정도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셨어요. 또 제가 보면 진작이 가는 건 한 번은 휴가를 갔다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넌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사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냐 라고 하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것이 자신의 미래가 될까봐 재훈 씨는 겁이 났답니다. 내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와 이런 경험을 겪으면 어떡하지? 결국 재훈 씨는 사표를 냅니다. 회사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한 길을 찾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배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호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직업이 나무를 깎아 서프보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손바닥만한 앞마당이 재훈 씨의 직장이 된 겁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남자 옆에서 유일한 응원군이 됐던 게 지금의 아내 하진 씨죠. 시작. 하지만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죠. 막상 결혼하려고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갈 때는 둘 다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먹고 살래 혹은 뭐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기를래라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재료도 없나? 집이 곧 일터라 있는 것도 새끼밥도 꼬박꼬박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식사 당번이 남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간을 잘 안 봐요. 간을 안 보고 그냥 하는데 은근히 아주 잘하는데 옛날에 쿠키를 만들었는데 저희 쿠키 만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드시고 임플란트 할 뻔했어요. 네, 너무 딱딱해서
진짜 벽돌이었지 벽돌 그때도. 없으면 심심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깔고 닦으면 되지. 어차피. 점심 메뉴는 간장 비빔국수. 남편 고향인 경상도식이랍니다. 여기에 와인도 한 잔씩 곁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음식이 꼭 이걸 마셔야 되라는 게 되게 편견 아니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은 그게 곧 궁합 아닌가? 아이 맞습니다. 누가 뭐라든 내가 좋으면 그게 궁합이죠. 서프보드도 음식도 잘 만드는 남자. 뭘 해도 잘했다고 기 살려주는 여자. 이 정도 찰떡궁합이면 밥 굶을 일은 없겠습니다. 늦은 저녁 부부가 외출해 나섭니다. 데이트 장소도 참 별납니다. 매일 밤 부부는 주짓수 도장에 다닙니다. 주짓수는 꺾기와 조르기를 기본으로 하는 무술의 일종이랍니다. 그런데 운동은 뒷전이고 시도 때도 없이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결혼 100일도 안 된 신혼부부니 좀 봐줍시다. 서로가 이렇게 좀 툭툭툭거리면 멱살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가혹행위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니까 이렇게 잡아도 쫄라도 이게 막 폭행이 아니라 누가 신혼부부 아니랄까봐 도복까지 맞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련이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부부. 그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박차고 나온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아마 오빠가 나이가 제일 많은 신입사원이고 제가 아마 제일 어린 신입사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지. 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빨간색 그 세 줄 이렇게 있는 추리닝을 입고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보통 첫 줄에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되게 대단하다, 되게 신기하네라고 그냥 그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인데 한 시간 뒤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야. 원래 선생님도 맨 앞줄에서 자는 사람은 몰라. 근데 그게 진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게 진짜로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게 학교는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정말 하기 싫었나 봐요, 그 일이. 네. 그렇습니다. 하진 씨는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외국어로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연봉 높기로 손꼽히는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사표를 내고 말았죠. 여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한 출산을 하고 한 2번 정도 육아 휴직을 하시면은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는 못하고 정말 힘든 구소로 계속 발령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2달 동안 자기 둘째 아이를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달 동안. 맨날 새벽 6시에 나가서 11시에 퇴근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만약에 하진 씨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하진 씨의 착한 딸 노릇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재훈 씨가 만든 보드들을 챙깁니다. 트렁크도 꽉 찼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걸까요? 보드 타러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보드 타러 가는 게 아니고 가평에 저희 또 새로운 작업실 겸 신혼집이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반은 서울 또 반은 가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이중생활하고 있어요. 서울 정릉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경기도 가평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가 신혼부부의 두 번째 집입니다. 서울집 놔두고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걸까요? 정릉만 하더라도 되게 여유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와 있으니까 정릉도 도시구나, 정릉도 서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집값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정도인데 그동안 저축한 돈에 은행 대출을 보태서 장만했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네. 네, 안방인데요. 네, 그냥 네, 안방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불이랑 베개랑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는 오빠가 만들어준 화장대예요. 예. 네, 이게 원래 침대 프레임 버려진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아예 이 박스도 안 사고 매트리스만 깔고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좀 제발 살아달라. 부모님과 타협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구는 조립식, 가전제품은 가족들 선물, 이불과 커튼은 모두 시어머니 솜씨입니다. 서울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에 집을 산다고 하자 다들 말렸답니다.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면 어떡해? 아니면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미래의 어떤 집 환금성을 생각하면서 살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계속.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곳도 이 집입니다. 양가 직계 가족 10여 명이 하객의 전부였죠. 부부가 원한 건 부조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위에 조금 주황색으로 변한 거 따도 돼요. 얘 왜 이래? 열매가 제법 실합니다. 시골집답게 아담한 텃밭도 가꿨습니다. 따지 말고. 그래. 부부는 미래를 위해 집을 설계 중입니다. 서프보드 만드는 공방도 널찍하게 만들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여기서 키울 작정입니다. 그냥 먹어봐. 유기농이잖아. 안 매워. 맵진 않지. 응. 지금 아내 하진 씨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옷도 만들어주고 오빠는 애들이 놀 장난감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강아지 산책시키고 같이 텃밭에서 기른 거 같이 따면서 이거가 뭔지 하나씩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의외로 난리야! 넓은 앞마당에 간이풀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서프보드를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오, 좋은데? 전에는 테스트 때문에 차로 2~3시간씩 바다까지 가야 했는데 이 집이 생기면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안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간다든지 습기가 차가지고 조금 휘어진다든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핑은 바다에서 즐기는 레저 스포츠니만큼 사전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물만 안 먹으면 돼. 안에 물이 스며드는 틈은 없는지 부력은 좋은지 또 수평은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확실히 이게 시몬스가 훨씬 특히 더- 이번 보드는 처음 시도한 공법이랍니다. 무게는 줄이고 부력은 높여 초보자용으로 만든 건데 다행히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군요. 이걸 말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서울집이 작업 공간이라면 여기는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집이 현재라면 이 집은 두 사람의 미래죠. 반가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재훈 씨의 부모님과 두 누나 그리고 매형들입니다. 저 아직까지는 유일한 조카, 그래. 그리고 둘째 조카는 여기 배 안에. 제가 이 집의 제일 꼬맹이입니다. 이 많은 짐들은 재훈 씨 어머니가 가져온 겁니다. 막내 아들 며느리 주려고 멀리 부산에서부터 챙겨오셨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갖고 밭에 가서 따왔지. 여기 농사 지은 거 다 여기가 가지고 더 많아. 올라오신 거야 지금. 오실 때마다 이렇게 냉장고를 채워놓고 가신답니다. 저희가 뭔가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아주 결혼해도 밥 얻어먹기 힘드니까 빵 먹는 거 배워야 된다고 아침에 빵 드시고. 제가 반찬 해드려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음부터 안 싸우셔도 돼요. 어머니 제가 반찬 맛있게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알았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니? 차츰 배우는 거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다 못해. 너는 그 대신 공부했잖아. 이거 짜투리 남아. 재훈 씨 어머니는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몇 년 전 은퇴했습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게 취미인데 며느리 덕에 취미가 더 늘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어머니 너무 예뻐요. 며느리 서핑한다고 어머니께서 서핑하는 원단 시장에서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옷 만들어 주셨어요. 대기업 그만두고 수입이 일정치 않을까 봐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왜 웃으세요? 부모가 그랬잖아요. 대기업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좀 잘 키운 것 같고, 진짜 이게 놈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다가 사표를 내서 과연 저희가 뭘 하고 살 건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사실 가족들한테도 말도 못했고. 저희들도 적어도 물론 걱정이 많이 됐죠. 제일 걱정이 당사자가 제일 많이 안 됐겠어요, 그죠? 또 부모가 바라는 것도 지가 더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노 싶으니까 부모라고 억지로 우길 수도 없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아들에게 해줄 게 없더랍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뿐이죠. 효도할 테니까 오래 사시라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뭐. 이거 시작한 것부터 불효야. 그게 효도일 수가 있다니까. 이게 더 많이 찾아뵙고. 걱정하게 하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 그렇지. 그게 원래 그렇다니까. 아버님. 청소하고. 가시방석.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며느리 하진 씨가 안절부절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들네 집 잡초라도 뽑아주고 싶은데 며느리는 말리려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오빠가 대충 뿌린 거라서 죽은 뿌리라서 저희가 뽑을게요. 아무리 말려도 요지부동입니다. 시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데 갓 시집온 며느리는 가시방석이죠. 결국 장갑을 챙겨옵니다.
그래 잘 말라. 다 하셨어요. 방금까지 일하고 계셨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끼고 오니까 다 하셨다 그러세요, 아버님. 결국 시아버지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귀한 며느리 손에 흙 묻히기 싫어서겠죠. 잘 받아들이니까 저도 한잔 주세요, 아버님. 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누는 술 한 잔 참 보기 좋습니다. 저 섞어도 괜찮은데? 섞어도 괜찮은데. 아, 너무 많아요. 이 섞을 건 많아요. 섞으면 되지. 내가 시아버지는 40년간 교직에 있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여기 자두랑 토마토 많이 열렸는데. 위에 몇 개를 따라 몇 개만. 네. 재훈 씨 아버지는 평생 직장이 정답이라 믿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생각도 시절도 많이 바뀌었죠. 기호 천진난만스럽지. 그 둘이 안 맞으면 안 돼. 이거 자두. 아들 며느리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까지 재훈 씨 아버지도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정릉 그 처음에 내가 살 때 보면 한심해. 저거 둘이야 뭐 저도 말든 그걸 모르지 그래. 그렇지만은 안타깝지. 부모는 장애도 생각하고 뭐 손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래 살게나 싶으지. 억만장자가 돼도 먹는 거는 밥 3끼밖에 없잖아요. 행복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 넉하면 넉넉하게 못 살지만은 마음적인 거는 둘이는 충족하고 살아. 근데 그거 말고 행복하다고 봐야 돼. 방어는 겨울에 겨울 수인데 봄에 신고 가을 한 9월달. 아니야, 모드로 막아야지. 모드로 상처한테 파괴를 만들어. 이럴 때 보면 영락 없는 애들입니다. 나란히 대기업에서 뛰쳐나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젊은 부부. 어쩌면 어르신들 우려처럼 아직 철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용기 있는 도전일까요? 뭐랄까 우리는 경쟁에서 산다 그래요. 진짜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일단. 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근데 이분들처럼 이렇게 도전을 왜 못하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처자식이 있어요. 처자식보다는 일단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조금 그래요. 이것도 있어. 저도 몰라 우리 천안 나이 때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다들. 저도 하고 싶죠. 근데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이제 주변 환경도 그렇고 진짜 처자식도 있고 이제 뭔가 감히 도전하기가 좀 겁이 나요 솔직히. 부자가 마당 한쪽에 장작을 집힙니다. 아이. 닭 요리를 하나 본데 무슨 요리길래 전동 드릴까지 등장할까요? 일단 돌려. 아 이게 안 돌아. 얘가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같이 돌아야 되니까. 드릴로 닭 굽기. 우리 로망. 과연 될까요? 너무 빠르다. 아니, 좀 빠르다. 자기 조절 쫓아간 것 안 되지. 같아. 매형들도 힘을 보탭니다. 성공일지 실패일지 아직은 모르지만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오! 설마 했는데 이게 되긴 되네요. 아버님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 회전수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관심 많이 했는데 악적당하네. 노래가 못 끼워진 거예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살아. 당신 멋져. 막내 아들 부부에게 주는 어머니의 격려사입니다. 두 사람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모릅니다. 가족들도 지금은 반신반의죠. 천안 화이팅! 천안대 화이팅! 천안대 화이팅! 그
그래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두 사람을 끝까지 믿고 지켜봐줄 사람, 바로 가족들입니다. 야 이만이. 다시 서울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사를 다니는 셈이죠. 그 사이 경공들이 빈집을 지켰군요. 기다린 거야, 밥 기다린 거야. 내려. 빨리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뛰놀게 해줘야 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발바닥에 땀날 일부터 생겼습니다. 잡았다. 다행히 추격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 무거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경공 입장에서 보면 답답했을 만도 하죠. 마당 넓은 가평집으로 데려가고는 싶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답니다. 아직 못 데려가고 있는데 빨리 울타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데리고 가야죠. 다시 서울의 바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작업 준비를 하는 사이 아내 하진 씨가 작업장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건 찍어서 어디다 쓰려는 걸까요? 남들 눈에는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과정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완성된 것만 보지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먼지를 오빠가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를 많은 노동이 들어간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30여 개의 조각을 모아 한 개의 보드가 되는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일이 속을 파내야 합니다. 땀과 소음, 톱밥과 싸우면서 하루 8시간씩 그렇게 한 달이 걸려야 보드 하나가 완성되죠. 일반 회사원들의 월급 정도? 막 고액 연봉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걸 여기 자리 잡고 시작했을 때는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팔린 돈을 번 적이 없는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진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짓수 도복이 사업 아이템이죠. 바지 제거. 갖고 왔어요. 사이즈표가 주짓수를 사실 수련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항상 이제 도복을 구매하려고 보는데 다 너무 남자 거 같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도 입을 수 있게 되게 귀엽고 예쁘고 좀 가벼운 도복을 만들면 어떨까. 이 방에서 찍은 거예요. 벌써 도복 광고까지 만들었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 촬영, 모델, 홍보까지 둘이서 이걸 다 했다니 그야말로 부창부수입니다. 이게 저희 광고예요. 네. 지금 일이 노는 거고 노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참 좋은 것 같아요. 허투루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막 놀다가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감 있게 놀고 있습니다. 허투루면 안 돼요. 그럼. 아내 하진 씨가 외출을 준비합니다. 그냥 비상등 켜고 천천히 달려. 24시간 한시도 안 떨어지더니 대체 어딜 가길래 하진 씨 혼자일까요? 하진 씨가 도착한 곳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입니다. 얼마 전부터 여기서 재봉틀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작은 손가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재봉틀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계속 실수 연발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 다닐 때 하진 씨는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에서는 성적이 영 별로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미싱이. 살짝 빨리. 그러니까. 하진 씨는 왜 이런 낯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자급자족이죠. 예. 저희가 먹거리도 키워서 만들어서 먹고 필요한 것도 만들어서 가구도 쓰고 옷도 저희가 만들어서 입고 저희가 모든 걸 할 줄 알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서바이벌 능력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대학 장학금에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과거도 이 교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전공이 뭐였어요? 저요? 저는 원래 철학 공부했어요. 그냥 철학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동양 철학, 논어 맹자 뭐 그런 거 있죠. 사자수화. 그럼 나한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고조로 다니면서 하다가 내 뒤를 이어받으라고. 그 선생님의 가위를 이제 저에게 물려주신 내가 쓰던 가위다 이렇게. 나중에 여기 근무하면 되잖아. 아 좋죠 좋죠. 하진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공부죠. 야심한 시간 신혼부부가 뭘 하는지 바쁩니다.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가요? 여기는 선크림 사는 거 배송비 문이고 이것도 선크림 사고 싶다는 분 인스타그램 연락 주신 거고 이건 저희 만들고 있는 도복.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발리에서 살 때 서핑을 했었는데 그때 뭐 파도도 많이 맞고 또 자외선도 심하고 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물집이 많이 생겨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막 이렇게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선크림이 잘 안 맞아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공부를 했답니다. 빨리만 보여드릴게요. 1급 비밀이니까. 네, 100이어야 돼요. 연구 끝에 하진 씨표 선크림이 완성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도 사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간의 수공업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취미 삼아 했던 일인데 먹고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밤까지 계속 붙어 다니시네요. 안 지겨우세요? 아무리 신혼이지만. 지겹죠. 너무 지겹죠.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 이렇게 떨어질 상황이 없으니까 가끔은 일과 생활과 연애와 이제 또 사업 동반자로서의 구분이 없어서 저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신혼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살아보면 다르겠죠.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재훈 씨는 아직도 일이 안 끝났습니다. 고객과 약속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죠. 기계를 쓰는 일은 소음 때문에 낮에 하지만 이런 일은 종종 밤에도 한답니다. 여기서도 야근을 하시네요. 아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어쩌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하는 시간 더 긴 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저희는 출퇴근할 필요 없이 일어나면 바로 여기가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 먹는 것도 밥 먹다가 돌아서서 그냥 먹고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시간이나 양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죠.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재훈 씨에겐 운명을 걸 만큼 큰 차이였습니다. 흥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어디 좋은 데라도 가나 봅니다.
해안선을 따라 모래밭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리포 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몰려도 북적이지 않아서 좋지요. 하진 씨도 오늘은 잘 차려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때 그 옷이군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새어 들어와서 비어 있는 속에 뭐 차진 않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가 썩기도 하고 또 물이 되게 들어와 있으면은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테스트를 하면 돼서. 지난번 가평집에서 1차 테스트했던 보드들을 오늘은 바닷물에 띄워볼 생각이랍니다. 테스트도 하고 서핑도 하고 겸사겸사 온 거죠. 서핑을 하려면 파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적당한 파도가 오면 보드 위에 우뚝 일어서야 되죠. 파도가 태워줄지 밀어낼지는 타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만약 실패라면 다음 파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파도는 항상 온대요. 저희가 조급하니까 내가 이걸 타야지 저걸 타야지 하면서 옆에 있는 서퍼들과 경쟁하는데 이게 되게 인생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만약 인생이 서핑을 닮았다면 이 신혼부부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서핑할 때 계속 뒤를 보거든요. 파도가 얼마나 오나, 어디쯤 왔나, 어떤 파도를 타야 되나, 어떤 파도를 보내고 어떤 파도를 잡아야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지금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파도가 안 오거나 아까처럼 그냥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 괜찮아요. 또 파도는 일어나면 계속 되고. 오니까요. 계속 올 네, 테니까. 파도는 계속 오고 인생에서 기회는 다시 오니까. 혹시 파도에 휩쓸렸다면 곧바로 일었으면 됩니다. 금방 다음 파도가 밀려올 테니까요. 됐어요? 예고도 없이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이쪽으로. 되게 좋죠. 하진 씨의 친정 부모님입니다. 우리 에어컨 틀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일단 들어가시지 마시고. 전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살짝 등산을 가면서 앉으세요. 밖에 땅이 있는데 우연히 하진이가 대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딱 맞춰서 서로 깜짝 놀랐어요. 서로. 네.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염탐을 오셨던가 봅니다.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예전엔 반대가 심했답니다. 이런 걸로 처음에 배워요. 많이 만들어 팔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돈 벌어야지 그거 저짓도 하는데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재미있고 그냥 그 하는 거 자체가 좋아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돈 벌어요. 말이 그런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워 그게. 네, 아니 서핑 타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타는지 말는지. 옛날에는 누가 타는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타는 것도 뭐 관심도 안. 이렇게 장인어른이 이제 이 신문에 있는 맞아, 거. 스크랩해서. 네, 해가지고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하시나 봐요 이제 신문에서도.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해줄 게 없어요. 뭐 시대도 컴퓨터에다 뭐 무슨 뭐 4차원이라 그러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떠나서 길을 안 내줄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은. 그거 우리가 안 내줄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고맙고 요즘 또 뭐 결혼도 하기 힘들다는데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집에서 계속 우리가 걱정했을 거야. 더 걱정했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난 결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죠. 모두들도 되게.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 빌려줘 그러면. 나는 겁나서. 내 생각엔 이런 거 이걸로 시작하시는 게. 하진 씨 아버지가 서프보드를 빌려가시겠답니다. 이번 휴가 때 한번 타보시려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수정내 거 그렇게 파려 그러면 두꺼운 거 보세요. 아버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아니 없어요. 처음 맞는 거야 이거요. 나는 근데 얘 나이 용기가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진이 아빠. 아니 하다가 하실 수 쫙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하진이가 아빠 닮은 렌즈 보니까 뭘 인지. 내 휴가 가실 때 쓰시라고. 이거 산 거예요? 서핑 가실 때 쓰시라고 근사한 선물도 챙깁니다. 당신네 아빠 어울려? 회사에 사표를 냈을 때 하진 씨는 처음으로 불효를 했습니다. 굳이 힘든 길을 가겠다는 딸을 부모도 처음부터 응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한번 안녕 한번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래 수고해. 하지만 이번 휴가 후에는 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그 생각의 틈을 어쩌면 서핑이 이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제 생각에는 서핑한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주위에서 부모님 또래 분들이 이제 퇴직하셔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뵈니까 이제 아 얘네가 그때 잘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거라고 조금씩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사실 갈 길이 멀죠. 이제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보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끈하게 잘 빠진 이 보드는 곧 바다로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여전히 한 부부가 살 겁니다. 산중턱에서 매일 바다를 꿈꾸는 신혼부부인데 그리 수상한 사람들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